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대비 미분학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분은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곳이 서울 신촌단과입니다. 신촌단과 1월 시작반에서 미분학 시작을 했고요. 자, 우리 미분 1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 3회 촬영을 하고요. 1회마다 우리 뭐냐면 2강씩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게 몇 주예요? 48강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그죠? 4주니까. 그죠? 도와주세요. 4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2 하면 얼마? 24강이구나. 자, 24강으로 구성된 이러한 미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좌의 목적은 자, 우리 지금 미분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냐면 바로 미분부터 시작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차근차근 기초수학 내용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기초수학을 별도 강의하지 않아요. 이 미분학과 적분학 안에서 제가 기초수학을 녹여 그 기초수학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야 될 중고등학교 그런 수학 내용이 되겠죠. 그런 걸 여기에 녹아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다가오는 내용이구나 할 정도로 제가 미분학을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미분, 우리 요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은 편입수학의 초석이에요. 이 지금 트렌드를 보면요. 특히 2023년도에 그 기출 현황을 보면 이 미분하고 적분의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평상시에 한 대학에 30%, 40%, 맥스 40%까지 나왔던 대학도 있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몇 문제가 나왔냐면 한 문제가 나왔어요. 성균관대학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한양대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을 봐도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냐면 선다 공에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적을 공부를 안 해놓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기초수학에 대한 내용도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편입수학에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미적이에요. 미적해라. 미적 공부해야 된다. 미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포지션은 분명히 약하지만 그 중요도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강좌의 목적의 네 번째를 설명을 드리면 이 편입수학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편입수학은 고등수학과 좀 달라요. 대학수학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제 이런 걸 볼 텐데 고등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그 방법과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등수학에서의 관점과 제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오로지 편입수학만 강의를 15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그 관점은 고등수학 관점 아니에요. 편입수학 관점입니다. 저 수능 문제를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물어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못 푸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떠한 대학 수학 문제, 학교 중간 기말고사 문제 갖고 오면요. 저 다 풀어줘요. 가끔은 안 풀어줍니다. 그 지들이 풀어야지 왜 저한테 풀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학의 우리 내용을 보면 함수, 극한과 연속. 봐봐요. 제가 지금 바로 미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함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는 그 기초수학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뭐 함수 정도는 그냥 나는 건너뛰어도 되겠지 그런 마인드 말고 하나하나 집중을 해가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뚝쭉 단어를 보면 어때요? 여기 고등수학을 좀 공부해 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가 보일 텐데요. 자, 하지만 여기에 지금 뭐냐면 테일러 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추가 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100% 대학 수학이고요. 중간중간에 다 대학 수학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고등수학 내용이 한 40,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내용이 한 6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수학 1등급, 2등급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연고, 서성안을 생각해서 저의 강좌를 듣는데 미분과 적분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 미분부터 대학수학 관점, 즉 편입수학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대상을 보면 우리 편입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미분학 필수 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단일체계 무슨 뭐 A반, B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반으로 제가 A부터 Z까지를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편입수학의 평균 난이도를 요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많은 우리 편입수학의 선생님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 난이도에서 조금 낮게 가르쳐요. 쉽게 쉬운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난이도보다 조금 높게 가르쳐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걸 쉽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특화되어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쉬운 내용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지 쉽게만 공부해가지고는 어려운 내용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필수 예제 구성, 우리 이론서의 구성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고 서성한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우리 인강생들 그렇고 형광생도 그렇고 지금 저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서성한을 생각해서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성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과거부터 편입수학,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편입수학 안으로 들어온 게 꽤나 오래됐어요. 한 7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범위를 벗어나요.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저도 손도 못 대겠어요. 이게 머리를 그냥 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림피아드? 그죠? 올림피아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느낌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로 연대가 가르쳤는데 뭔가 반성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이 2025년 초죠. 1월 달인데 연대가 12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올해 난이도 편입수학 안으로 100%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1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대 수학과를 본 학생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선생님 100% 편입수학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 잘 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고 서성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미분학 교재는 총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와 문제집, 해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인강생들 뿐만 아니라 형광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작년 교재를 공부해도 될까요? 자,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게 좀 추가된 내용들이 미적분학은 있고요. 선대 답변에는 좀 많을 거예요. 선대 답변 많고요. 그 다음에 공수는 또 미미하게 있을 겁니다. 항상 선다공 쪽에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었다. 올해는 공수는 그냥 냅둘 거고요. 조금 미미하게 할 거지만 선대하고 답변수는 좀 변화를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집과 해설서인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좀 대대적인 그러한 공사 작업을 제가 올해 미분부터 좀 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올해 교재로 올해 강좌 공부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설서는요. 작년까지 제가 해설서에 좀 예전 해설을 좀 넣은 경우가 있었어요. 스텝 1에. 근데 올해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이 없는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다 넣었습니다. 해설집을 굉장히 보강을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 미분학 그런 계산 과정 하나하나를 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해설서를 만들어 놨고 선생님의 이 해설서의 어떤 마인드는 뭐냐 하면 공부는 영상이 아니라 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꼰대인가요? 꼰대 마인드?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공부하는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지금 김영의 페이지인데 학습 Q&A 상단에 보시면 교재의 오타 및 그 다음에 추가 해설. 와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이런 방법으로 풀었더니 너무 좋아요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제가 바로 반영을 해요.
바로 반영을 하고 그거를 또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으니 거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학습 강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워. 근데 거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고등수학 마인드가 커서 그래요. 자, 여기는 편입수학이고요. 편입수학 마인드답게 제가 외우라고 하면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먼저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라도 그걸 반드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습하지 마세요. 어떤 학생들 보면 제가 작년에 찍은 강좌를 보고 이렇게 예습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복습 위주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과 출신 학생들 좀 있을 텐데 눈으로 공부를 해요. 이게 딱 한번 읽어보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 됐어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안 돼요. 자, 우리 항상 손으로 끝까지 답을 내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입수학 과목 중 폭과 깊이가 가장 큰 과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선대 답변 공수는요,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바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낼 그럴 여력이 없어요. 당연히 또 어떤 문제나 어떤 뭐 임용이나 아니면 어떤 뭐 대학생 수학경시대회 거기에서 참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건 제가 다 또 참고해서 또 가르칠 거고요. 깊이가 발전이 막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미분하고 적분은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손도 못 대요. 예전에 한번 2017년도죠. 인하대학교 맨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맨 마지막 문제가 30번이라고 한 건가요? 그쵸? 30번 문제가 그 숫자만 바뀌어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 저 손도 못 대요. 그런 건 해설도 없습니다. 그런 건 버리는 게 맞아요. 우리 편입수학은 또 잘 버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어려운 내용이 좀 있는 건 맞는데 우리 그래도 요 미분 적분 공부할 때만큼은 그 어려운 내용까지 우리가 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미분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뭐 해도 되겠지. 절대 그런 건 마인드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 1월이에요. 지금 뭐 3월에 듣는 학생도 있고 5월에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1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1년 정도의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풀이법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 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생각 없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다가 문장 구조 바뀌면 어떻게 할래요?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내가 문장 구조를 출제해서 문장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만들면 학생들이 이 문제가 선생님 그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를 좀 많이 읽으세요. 해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쉽다고 복습 안 하고 수업 태도 안 좋고 등등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우리 같이 문제집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우리 현강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강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함수가 나가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스텝 1을 숙제로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강의 2시간 전에 온다고 얘기했죠? 저한테 질문하러 오세요. 그 다음에 해설서를 보시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스텝 1 다 풀어갖고 오시고요.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텝 1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건너뛰고 2단원 극한과 연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숙성시켜야 됩니다. 스텝 1으로 숙성을 하고요. 또 극한과 연속이 끝나면 스텝 1 이런 식으로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끝났어요. 우리가 추가 내용까지 다 끝났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그죠? 미분 다 이해 안 됐으니까 적분을 안 나갈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적분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적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집 뒤에 보시면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단원부터 맨 마지막 단원까지 섞여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적분 나갈 때 일주일에 1회? 그건 너무 적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2회? 막 일주일에 막 5회, 6회 푼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진 마세요. 왜냐하면 적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이렇게 저랑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적분학 전범위 모의고사를 우리 한번 쭉 해나갑시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적분학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3대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주 1회로 줄일 거고요. 주 2회, 주에 2회를 나갔다면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늘리는 거죠. 누적 복습을 계속 해 나가는 거야. 계속. 3대 또 나가면서 뭐예요? 스텝 1 계속 풀고. 정말 제가 제시하는 요 미분부터 공수 1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간다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제가 아주 알차게 설명할 테니 그 설명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간다면 정복 100%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집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이 좀 길어요. 9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10분 휴식하고 90분 수업 이렇게 지금 하루에 2강씩 촬영을 할 건데 지금 90분 동안 수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반응이 있거나 그러면 조용히 나가시면 될 텐데 제가 90분을 10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테니 여러분들 벌써 90분이 흘렀어? 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해드릴 테니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을 안 하면 90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집중을 하면 정말 짧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90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 15분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멘트 준비하세요. 15분. 네, 15분 지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방진 태도. 이제 형광생들도 그렇고 인강생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인강생들 보면 1.5배속 그 다음에 1.8배속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1배속으로 들으세요. 그 다음에 팔짱 끼고 수업 듣지 마세요. 펜 잡고 쓸 거 있으면 쓰고 생각할 거 있으면 좀 펜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팔짱 끼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수업 듣는 건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호칭. 교수님,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질문할 때 교수님 저 질문 그러면 저 그냥 돌려보내요. 이거 진짜야. 질문 안 받고요. 저 돌려보낼 테니 호칭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 아니면 쌤, 그 다음에 형, 아재. 근데 오빠는 좀 그렇다는 거. 오빠는 조금 좀 그렇다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미분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해봤고요. 바로 우리 1강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대비 우리 올커버 적분학 이론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 여기 지금 촬영하는 곳은 서울 신촌 단과입니다. 거기 1월 시작반에서 제가 형강 그대로 인강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달에 미분 아주 잘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월에 적분 이렇게 우리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우리 요 적분학은 대학 수학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텐데 이 적분학에서 또 그 이미지가 깨집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어떤 학생은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쉬운 우리 적분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적분학을 진행하면서 제가 미분학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저는 기초 수학이 없죠. 그래서 이 적분학에서 가우스, 그림 그리는 거, 기타 등등 해서 기초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 굳이 기초 수학 들으며 공부하지 말고 요 편입수학으로 우리 문제들을 완성해가며 우리 기초 수학을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미적은요, 제가 초반에 그 OT에서, 미분학 OT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시험 문제의 50% 이상이 미적이었는데 요즘은 요 미적의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등한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정말 잘 해놓으면요, 다변수 함수 정말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수학도요, 정말 쉬워요. 못 믿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다변수 함수하고 이 공학수학이 초석이 되는 우리 미적 여러분들 잘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본 시험지를 보시면 미적, 저도 지금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둘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봐요. 숫자를. 미분이 몇 문제 나오고 적분이 몇 문제 나왔는지 세보면 역시나
포지션은 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적을 탄탄하게 하면 다변수하고 공학수학 굉장히 쉽다는 말씀 계속 드리며, 자, 그 다음에 편입수학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 너무 지금 우리 미분학에서 질문하는 거 보면 수능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여기는 편입수학입니다. 편입수학은 유형별 연습을 해놓고 그 유형을 좀 디벨롭하면서 DGR 굴러가며 푸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능식으로 선생님 이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편입수학을 바라보는 관점, 요 미적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젠다를 보면 부정적분, 정적분의 계산에서 마찬가지로 고등수학에서 배운 그런 용어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 특이적분, 그 다음에 매클로니 급수의 응용, 그 다음에 극좌표 해서 완전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특이적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10몇 년 전에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개편이 없었어요. 그때 완전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에 무언가를 또 찾아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 무언가를 찾아낸 내용으로 이 특이적분을 바라봤더니 좀 더 쉬운 내용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재에 많은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극좌표의 응용도 제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 내용을 조금 문제를 좀 다양화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이론서를 보면 이 특이적분하고 극좌표의 응용, 여기가 좀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 부정적분에 대한 그 이론서의 해설이 없었어요. 부정적분에, 왜냐하면 같이 필기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뺐는데 다시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미분학 교재가 너무 해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젖어서 적분학을 딱 봤더니 부정적분이 해설이 없어.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올해는 싹 다 넣었습니다. 해설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업하시는데 뒷짐지래. 그 팔짱 끼고 수업 듣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좌 대상은 지금 여기 미분학을 완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학 이제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자, 지금 우리 인강생들 중에서도 미분하고 적분을 같이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미분을 우리 같이 하실 분들은 먼저 1단원 함수부터, 그 다음에 3단원 미분이 이렇게 있어요. 요 단원을 꼭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적분학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일부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미분 기법의 거꾸로가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얘를 몇 가지 공부해 놓고 들어오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일체계로 편입수학의 초석, 우리 적분학 완벽하게 정복하고 싶은 학생, 당연히 그러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연구서 성안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 자, 우리 이론서, 문제집, 해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해설서 개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문제집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뭐 만약에 뭐 사이클로이드의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이클로이드의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1번에 있고 2번에 있고 3번에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기에 이번에는 중복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개편도 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해설서를 제가 최신 기법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됐고요. 인강생들도 만약에 해설서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 자기 관점에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학습 Q&A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작업을 해서 오타 및 추가 해설 해서 여기 학습 Q&A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 이거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제가 미분학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공부는 전자기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할 때 학습 효과가 좋다는 게 최근 검증된 그러한 논문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자기기는 좀 멀리하고 우리 교재로, 그 다음에 책으로 학습하는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미분학 암기사항이 좀 많았나요? 좀 많았어요? 네. 적분학은 더 많아요. 겁나네. 적분학은 더 많습니다. 우리 적분보다
자, 우리 적분은 미분보다 암기 사항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한 쓰는 방법, 먼저 암기하고 후 증명 이런 거 있을 테니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말고 다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수도 미분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푸는 거 보고선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기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전혀 되지 않아요. 연습장에 깨끗하게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나가는 연습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특이적분, 맥클러니급수의 응용, 극좌표 이렇게 3개의 제가 밑줄을 걷는데 여기는 완전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필수 예제는 여러분들이 싹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싹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 파트. 자, 우리 누적 복습해야죠. 자, 우리 미분 파트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일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뭐 일요일 하루 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쉬는 것도 우리 지금까지 본 전범위 모의고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지 미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누적 복습 철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양한 해석, 다양한 풀이법으로 해설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가면서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단원이 끝나면 스텝 1 푸는 거 당연한 내용이죠. 미루면 미뤄지고 하면 쌓이고 그러면 엄청납니다. 나중에. 그러지 말고 바로 단원이 끝나면 문제집 스텝 1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분학 끝날 때쯤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기에도 전범위 모의고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누적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모의고사.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내용. 저는 수업을 좀 길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맥이 끊겨요. 45분 수업하고 쉬고 45분 수업하면 맥이 끊기기 때문에 저는 풀로 이렇게 9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하는 거 계속 고집을 좀 하고 있어요. 저의 호칭 이야기 끝 해서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바로 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